가치를 담고 행복을 담는 작은 상자 가치행담입니다. 가치행담은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저희가 이게 고정 멘트였잖아요. 이걸 예. 벌써 11번째 하고 있는데 4월 20일자로 약관이 바뀌었대요. 본 서비스를 통해 게재되는 회원의 콘텐츠가 팟빵 및 회사의 제휴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상에 게재되는 경우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의 게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팟빵에만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왜죠? 지금 왜죠? 예, 일단 넘어가고자 저희끼리 회의를 좀 해서 네. 나중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네. 일단 인사를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장님이 추격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안녕하십니까, 자강입니다. 예, 장님 잘 계셨죠. 어느새 저희가 지금 11회째 11회 녹음하고 입니다. 있죠. 예. 예. 오랜만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만에 하는데 네, 어느새 한 달을 걸렀네요. 진짜 바빴어요. 근데 3월달에 정신 없이 지나갔습니다. 네, 저도 바빴겠죠. 진장님 바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바빠졌습니다, 저도. 네, 저도 장님은- 항상 바쁘죠 뭐. 회사원이니까. 예, 회사원으로서 네. 또 힘들게.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2월달이 인사철이에요. 네. 그래서 2월달에 재판을 많이 안 잡아요. 예. 왜냐하면 판사님들이 다음 보직을 가지시기 전에 자신들이 하시던 판결을 쓰고 가시는 네.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2월달에. 그래서 2월달에 재판이 좀 없다가 3월달에 재판부가 바뀌면서 3월, 4월에 진짜 무더기로 그냥 막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거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제 몰아서 하는 육아와 함께 일과 육아가 한 번에 몰려오는 느낌이 좀 나면서 근데 또 예비군은 또 오라 그래가지고 예비군 갔다 오고 아직 안 끝나셨군요, 그 나이에. 참 군대를 늦게 가시니까. 군대를 이렇게 갔다 그러겠어요. 와가지고 근데 진짜 모든 거를 막 한 번에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바쁘죠. 물론 학창 시절에 바쁜데 그때는 공부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생활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 학교 그렇죠. 집 아니면 네. 도서관 집만 반복하다가 요즘에는 뭘 집중을 잘 못하겠어요. 뭐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막 뭐가 몰려와요. 그렇죠. 자강님도 그런 거 좀 네, 저 느끼시죠? 확실히 이게 나오니까 네. 딱 공감이 가는 게 대학생 때는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쵸. 실컷 놀다가도 시험 기간 공부만 하면 돼요. 그쵸. 이것저것 할 게 왜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하루에 해야 될 일이 단순하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노는 날, 네. 공부하는 날, 강의 듣는 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아니 놀러 가는 어디 뭐 여행 가는 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막 회사 생활 시작하고 돈 벌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하루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게 시기별로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쉬운 겁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하면 진짜 듣기 싫었는데 이때가 좋은 거다라는 게. 근데 사실 우리가 막 예기치 못하게 막 며칠 만에 해야 되고 하는 게 난이도가 학생 때 하는 그 고비보다 별로 못하지 않은 것들이 그렇죠. 알아서 스케줄 맞추고 컨디션 조절해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공부는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실력이 이제 쌓여서 그걸 평가받는 일이 많았다면 공부가 끝난 이후에는 하루하루의 일을 이걸 오늘까지 끝내야 돼 아니면 일주일 안에 끝내야 돼 네.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니까 밤새는 일도 생기게 네. 되고 그러니까 난이도의 문제기보다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한 거라도 뭐 네. 동시에 이것저것 막 계속 들어오니까 저도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공부라는 게 전에 한번 첫 해인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좋은 부품을 만드는 톱니바퀴를 만드는 이거를 걸러내는 과정 같은 면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정신없이 뭔가가 쏟아 나올 때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실수가 없이 그러니까 네.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은 버그가 별로 없이 쫙쫙쫙 돌아가서 처리를 해내는 사람이 이제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돈을 많이 벌든 아니면 찾는 것이 많든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거를 안 따라가도 돼요. 그래도 이게 방법도 진장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평가하는 진장님은 그 능력이 되게 좋은 분이거든요. 있어요. 뭐가요? 묻어가는 거요? 아니, 묻어가는 게 아니고 네. 뭔가가 이렇게 쫙쫙쫙 들어왔을 때 실수 없이 처리해내는 능력. 아, 진정한 회사에서 찾는 어떻게 보면 인재 그래요. 아닌가요? 어떻게 보기에는 오히려 안 그쪽에 찾던데? 가까운데. 그러니까 오지 말라던데?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거를. 그렇죠. 음. 그게 그러니까 어떤 맞아요. 진정한 포장할 수 있는 몰라주는 상표가 없는 거야 지금. 그렇지. 음. 부업 그런 네. 쪽에서 사람들이 계속 찾는 이유가 부업을 시켜봤는데, 너무 그러니까 잘하는 그 거죠. 부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뭐 반지 만들고 막 그 옛날에 아주머니들 네. 목걸이 만들고 이런 부업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예. 이제 고백을 하자면은 제가 네. 사실 취직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취직하자 맘먹고 한두 달 해봤거든요. 근데 예.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 너무 깝깝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다시 예전에 하던 걸 시작했어.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또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한두 달 미치겠습니다. 이거 다 웃는다니까 한두 달 그 네. 취직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맞아. 안 되겠다 싶다고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한 달 진짜 경건하게 했어요. 내가 아, 너무 막 살았구나. 이렇게 힘든 걸 통과했구나 하면서 막 열심히 살고 있다는 충만감이 이게 올라왔는데 2달 넘으니까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또 막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거지 취직을. 네, 좀 체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체질도 체질이고 근데 진장님이야 뭐 취직보다는 지금의 생활이 더 그렇죠. 본인도 자유롭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피를 덜 본 거지. 그렇- 조금 더 물론 굶으면 그럴 그럴 수 것 같아요. 뭐 맞아. 그래서 한 2달 동안 연락 끊었던 데를 이제 가서 저 일 좀 다시 주십시오 하니까 예. 너무 좋아. 좋아해?
일 좀 다시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진짜 길일 수도 있어요. 불안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오니까 프리랜서를 해도 이제 좀 빡시게 해서 좀 더 많이 벌어야겠다. 어떻게 보면 저도 비슷해요. 저도 프리랜서 같이 이거 제가 버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직도 프리랜서랑 비슷한 면이 있죠. 저도 늘 불안하고 앞으로가 걱정되죠. 불안한 건 저도 불안해요. 저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라 예. 솔직히 언제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보험은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전 지금 특히 보험도 지금 반년째 끊겼어요. 저 어떡할까 내 팔자. 지금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보험은 넣고 있고 예. 국민연금은 그쪽 끊긴 거죠. 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이야 뭐 사람 살아야 되니까 나이까지 살지 넣고는- 안 살지도 모르니까요. 그건 그래요. 예,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붙는 지금 청년들은 미련에 니들은 못 받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술이나 먹고 놀면서 그렇습니다. 나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현재를 즐기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저희끼리 지금 농담 따먹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님 없습니까? 손님 오늘 예, 오늘 또 손님 없이 지각이십니까? 손님 아, 없이 오늘 진행을 없어요. 했고 한 달 만에 모여가지고 얘기도 좀 하면서 그 사이에 또 정말 우리나라에 중요할 법한 예. 일들이 많이 굉장한 있었잖아요. 일이 그렇죠. 있었죠. 예.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전 네. 대통령이 돼서 중앙지검에 이제 네. 그냥 일반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오고 그렇죠. 오늘인가요? 어젠가? 세월호 네. 결국엔 인양을 했고 네, 지금 오늘 잠정에 싣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오늘 새벽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선적- 예, 그러면 뭐 네. 사실상 거의 성공. 예, 다 올라온 더 거나 이상 실패할 마찬가지죠. 예. 실패할 예.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탄핵 되자마자 이거를 지금 한다는 게 뭐 이러저러 많이 그렇게요. 많이 참- 나오고 예. 있잖아요. 절묘하긴 한데 예. 이게 물론 그게 뭐 네. 사흘 만에 할 걸 3년 걸렸냐 뭐 이건 좀 너무한 말이죠. 네네네. 그 전에 뭐 저도 준비를 몇 달 하고 걸쳐서 있었긴 준비를 한 건 했겠죠. 맞는데 근데 거의 소식이 없다가 예. 그때다 하고 막 예. 해수부에서 막 터트리면서 그렇죠. 일제히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일 아시잖아요. 열심히 해도 얼마든지 지원하려면 할 수 네, 있고 그렇죠. 일꾼 심기 네. 보면서 뭐 그런 과정이 근데 아니었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걸 해수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또 누군가 또 그냥 또 이건 또 음모론적인 얘기인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이거를 이제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세월호도 올라왔고 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음모론으로 하기 말하면 막안 건져도 그러니까 음모고 빨리 그게 건져도 다 음모고 음모론이야 어떻게도 뭐 음모니까 끝이 없으니까. 너무 근데 할 이제 필요 어쨌든 그럴 거 없을 것 같고. 다양한 평가들이 막 혼재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 작년부터 계속 터지다 보니까 이번 일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을 끌어내린 몇 번 있었나요?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하게 한 것도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힘이었던 건 맞고 그쵸. 그 후에는 제가 생각에는 스스로 내려온 사람이 있었던 거지 국민이 끌어내렸다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결국 끌어내리긴 건가요? 네, 근데 조금 마무리가 좀 끈하진 않았죠. 약간 좀 전두환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 법정에 뭐 손붙잡고 세운 건 뭐 인상적인 예, 그렇죠. 한참 걸렸잖아요. 결국에는 네, 시간도 근데 좀 걸렸고. 노태우라는 사람이 또 중간에 잡으면서 그 후에 김영삼 대통령 돼서야 법정에 세우게 네. 됐었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그 지배층끼리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때 당시에도 이제 백성들 국민들이 뭔가 흐름이 있어서 그게 이제 바뀐 것은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배층들끼리 왕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귀족들끼리 왕을 끌어내렸다가 이 왕을 세웠다가 아니면 뭐 왕이 귀족을 죽였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 밀란이 어떻게 보면 밀란이잖아요. 밀란 네. 그런 일을 통해서 왕이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의 그 자리가 지켜지지 못하게 만드는 이건 아주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안 되겠지만 경각심도 생기고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제 있을 만도 하죠. 그리고 이번 대선 이후에 뭐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뭐 내용이 문제지 어떤 식으로든 좀 바꿀 때가 되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30년 돼서. 개헌 지금 얘기야 뭐 30년 정도 되긴 했으니까 네. 개헌이야 언젠가 되긴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뭐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냥 개인적인 그러니까 힘들지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헌까지 같이 추진하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일단 좀 정리 한번 하고 한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건 근데 아무튼 그렇게 돼도 이제 30년간 하나의 시대가 그렇죠. 뭐, 예, 뭐 예. 끝을 보고 있다라는. 그러게요. 시대의 또 한 전환기에 시대가 살고 진짜 있습니다. 시대의 전환이 또 정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한테 그게 거의 평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기억이 있는 시대랑 예. 거의 같은 건데. 저희 기억 정말. 속에는 이제 이 일이 아주 중요하게 저희야 뭐 87년 항쟁이야 뭐 전혀 모르는, 기억은 없지만 예. 태어났을 때 저는 철 들었을 때 철 예. 들고 보니까 저희 첫 번째 대통령은 노태우였거든요. 그렇죠. 때는 책에서만 엄밀히 말하면 저도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책에서만 봤던 일들이지.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거하는 그런 풍경을 봤던 게 김영삼 대통령 네. 선거 포스터 같은 것들이 막 벽에 그렇죠. 붙어 있던 게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나네요. 전 첫 선거가 박근혜 선거였어요. 그러겠네. 언제 입국이죠? 제가 2009년에 왔잖아요. 2009년에 네, 그때 대한민국의 이민박이었잖아요. 입국이죠. 네. 그때 라오스에서 네네. 들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려고 저희끼리 아. 모였잖아요.
아 그럼 예. 오늘은 자그님이 게스트입니까? 예, 자강님이 게스트이자 이제 저희의 오늘의 주인공이죠. 호스트인가요? 예, 주인공입니다. 드디어 자가 발전을 예, 자가 발전을 시작하는 우리, 이제 첫 회에 그랬잖아요. 우리 할 사람 없으면 우리 해서 예.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세번 여유가 근데? 있다. 아 이르다고 할 벌써 수도 반년으로 있겠지만, 왔는데 뭐 네, 한번 할 때 반년은 됐죠. 되게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강님이 태어나신 거가 예전에 청진이었다고 말씀하셨었나요? 청진에서 태어나셔서 계속 청진에서 사셨던 그렇죠. 거예요? 뭐 한경부터 청진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뭐 초등학교 나오고 인민학교라고 하죠 거기서는. 네. 인민학교 뭐 중고등학교까지 인민학교 때 졸업을 했죠. 인민학교 때 기억나요? 뭐 당연히 기억나는 기억나죠. 거 있어요? 뭐 어떤-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하자면 기억나는. 제가 제일 크게 기억나는 거는 제가 살면서 제일 크게 맞아봤던 게 네. 너무 정말 아프다고 생각했던 게 예. 그 담임 선생님한테 맞았던 건데 그 왜 맞았냐면요. 원래 북한에서는 막 좀 자원 같은 게 뭐 많이 묻혀 있다고 하지만 가공하는 게 그 부족하잖아요. 그런 기술이. 네. 그래서 막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다 주민들한테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고철을 내라든가 뭐 어디 가서 퇴비를 가져오라든가 이런 거. 네. 뭐 장작도 갖고 가야 되고. 몇 막. 년도쯤이지 그게? 그때가 저희 초등학교 한 1997년, 98년 되지 않을까요? 90년대 무슨 네. 고난의 행군 이 시기 한참 아니에요? 그때죠. 94년. 그때가 진짜 힘들었다 그러던데. 그때 최고로 힘들 때. 제일 힘들 때 인민학교를 보내신 거네. 그렇죠. 저 좀 그렇고 보면은 자광님은 뭐 김일성 시대는 기억 안 나겠지만 그래도 3대를 다 좀 겪긴 했습니다. 겪기는 겪었네요 다. 그렇죠. 뭐 예. 아예 그때 생각은 안 나지만 살아있긴 그때는 했네요. 애기였으니까. 예. 94년도에 이제 예, 사망했잖아요. 예. 김정은 시대는 못 역사죠. 살아봤어요, 근데. 참 그러네요. 김정은 시대에 못 그러네, 살아봤네. 그러네. 저는 온 다음에 김정일 죽었더라고요. 그러겠네요. 통일되는 줄 알았는데 네. 정은이가 나타난대요. 어쨌든 그때 그걸 수집했던 일들이 막 기억. 예, 뭐 수집을 하다가 안 갖고 가가지고 여자 친구 기억나는 친구는 없어요? 그 여자친구를 사귄 적은 없었어요. 아니 사귀었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니까 뭐. 그냥 아기 때니까 뭐 좋아하는 애들이 있었겠지. 초등학교 때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해요. 그래요? 한 뭐 중학교 초등학교 때 5, 6학년이면 다 솔직히 저희는 안 그러니까 그랬어요. 연애는 안 하더라도 좋아하는 저희는 사람이 있고 그랬죠. 되게 있지 여자친구 않나? 여자인 하고들이랑 네. 안 친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괜히 막 서로 미워하고 막 이게 막 친구들은 막 뭐라고 있으려나? 거리를 두고 해? 그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으려나? 저 저랑 동갑인 남자 친구들은 아마 지금 군대 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근데 제가 2008년 졸업이니까 고등학교를 그때도 10년 해도 아직 2년 남은 거죠. 함경북도 청진이면 갑자기 지금 생각이 개마고원 그 밑에 쪽에 있는 바다에 가까운 건가요? 개마고원이랑은 너무 먼가? 그러면은 그 청진이 좀 따뜻한 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바닷가라 동해안은 기본적으로 따뜻하지 뭐 난류가 올라간다고 막 네, 한국 지리 시간에 막 배웠다. 네, 그래도 뭐 춥긴 추운데 뭐 다른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덜 음. 추웠죠. 아니 그런 갑자기 것 같아요. 청진이 어느 곳이 어떤 곳인가? 그래서 그때 인민학교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도 거기서 나와주고 고등학교 몇 학년까지 있었던 거예요? 네, 고등학교 6학년까지 전 졸업까지 다 했고 그 중고등학교가 합쳐져 있나요 네. 거기가? 고등중학교라고 해가지고 아. 합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민학교 6년 그 다음에 고등중학교 6년. 고등중학교 6년. 네. 아, 아니 인민학교 네. 4년이에요. 인민학교는 4년이에요 네. 또? 4년? 그리고 유치원 높은 반이라고 있는데 그때부터 학력으로 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하거든요. 11년. 11년. 네, 11년제. 어. 그러면은 초등학교 4년에 네. 고등중학교 6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1년이 비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아마 유치원 높은 반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예 포함시키지 않는지. 그리고 북한에서는 민증을 17살에 받아요. 그때부터 성인이 되는 거예요. 군대를 빨리 보내려고 그러나? 군대를 17살이면 그러니까 원래는 17살에 가죠. 근데 그래서 그러나? 중간에 꾸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막 1년 네. 1년 뭐 유급하고 뭐 하는 친구들도 군인 있으니까. 수를 엄청나게 뻥튀기 해놨으니까. 아, 근데 그게 그 군대를 해마다 막 바뀌거든요. 그게 네. 막 어떤 때는 키 막 제한 막 두고 몇 음. 이상은 몇 이하는 뭐 안 보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건 남한 한국도 그래요. 네. 그랬었어요. 그게 뭐 군대 네. 수 조절하려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야 고등중학교? 네. 고등중학교 6년을 마치시고 그다음에 원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군대를 가야죠. 원래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원래 군대를 가거나 대학교를 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군대는 무조건 다 가는 거예요. 네. 몸이 안 좋은 사람 아니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현역으로 가는 건데 거긴 또 이렇게 좀 비리가 판을 치는 네. 부모님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은 뭐 빼가지고 안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군대 갔다가 한 3년 하고 먼저 빼온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 군대를 가야 되는 나이 때 딱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 뭐 한 달만 더 있었으면 군대 갔을걸요. 한 달. 그러면 아직까지 군대 있을 수도 있죠. 인민 전사가 하나가 없어졌네. 군대를 가는 순간 탈북은 거의 물 건너 가는 거죠. 물고 나가는 거죠. 그 기차 타면 늘 끝이죠. 뭐.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늘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많아지고. 훈련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로 나오면 탈영인데. 군대라는 게 사실 수용소잖아요. 굉장히 관리하기가 쉬운 그렇죠. 체제니까. 네, 그렇긴 하죠. 그러면은 그 시기에 있던 일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왜 그 학교를 다니면서 6년까지 다니고 네.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오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근데 그 전에 그 출신 네. 좀 성분을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출신 저번에 성분, 한번 네.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네. 일단 뭐 평양 사는 특권 계급은 아니고, 그렇죠. 근데 지방에서는 나름 조금 높은 거기에서 좀 안정된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북한에는 이렇게 계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뭐 정해놓은 계급은 없는데 성분이라고 있잖아요. 네. 혈통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일단 반당 반응명 종파분자들이 있고 예. 뭐라고요? 반당 반응명 종파분자라고 해가지고 반당 반당, 반혁명. 반- 아.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옛날에 네. 막 친일파들이나 또는 6.25 한국전쟁 시기 치안대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서 막 치안대로 가면은 미군이 막 어딜 점령하잖아요. 점령하면은 거기 사람들을 이렇게 시켜 치안을 유지시키는 아. 걸로 이걸 해가지고 미군에 부역했다. 네. 아주 악질이네요. 네, 진짜 완전 악질이라고 북한이 보기에 하는 힘들다.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의 뭐 분들. 동포들을 뭐 죽창으로 찔러 네. 죽이고 막 그런 예. 놈들이라고 아. 아무튼 그런 예,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지주 막 자본가 이런 질 안 좋은 지주도 있잖아요. 막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네. 근데 뭐 국가에 막 다 재산 바치고 막 아 나는 이렇게 사회주의 어떤 일원으로 살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또 혜택을 줬어요 막. 근데 아 나 내 자신 내 재산 아끼고 막 6.25 때 미군 막 한양해서 내 땅 되찾아야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좀 반기를 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제일 하층민이고 그때 그 사람들은 남한으로 내려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 안 하든지 내려온 했어야 게 되는데 안 내려와 못 내려온 게 힘들게 잘못된 살고 거죠. 있는 예. 거지. 그런 사람들은 네. 어떤 시골 같은 데 모아놓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삼촌이 함경북도 온성군이라고 있거든요. 예. 담배 농장인데 러시아 쪽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완전 네, 토끼 완전 붙어 있는. 예, 그렇죠. 거기에 네. 붙어 있는 그것인데 그게 이렇게 분지 지형이래요. 네. 분지 지형이고 산 꼭대기에 저수지가 툭툭 있는데 만약 어떤 전쟁이 나거나 하면 그거 터뜨려 싹 잠겨버린대요. 그거를. 그 사람들 거기 다 모아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삼촌은 왜 거기 갔냐면요. 우리 집은 성분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걔네를 모아놓고 그걸 관리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 감시 네, 용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삼촌은 네. 무슨 부문당 당비서라고 해가지고 그 관리 감시용으로 갔던 거죠.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멀쩡하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게 미군에 부역한 게 잘못이라고 치고, 근데 그게 70-8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연자제를 사실 계속 상관이 없을 적용하는 텐데 거죠. 그게. 그게 어떻게 합리화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북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아직도 연자제가 존재하는 게 아마 피는 못 속인다라는 거를 혈통주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완전히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북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뭐 백두산 혈통 해가지고 김일성 친구 자식들 자녀들이 아직까지 해먹는 김일성 거잖아요. 당시에 항일 활동할 때 동지들의 후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뭐 대부분인 네. 것 같던데.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빈부격차에 의해서 신분이 나뉜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네. 돈에 의해 나뉜 거라서 돈 벌면 다시 뭐 그렇죠. 돈을 벌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 타고난다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혈통에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안 생각이 하는데. 희미해진 지는 오래됐죠. 우리는 그쵸 일제시대 네. 이후로는 그러니까- 사실 안정적인 사회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그런 데는 사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혈통에 의한 신분 예. 차가 차별도 있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데 있어서는 여전히 평등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영국이나 일본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영국은 아직도 자기들끼리 무슨 기사자기 주고 네, 그것도 있어요. 네. 남작, 공작, 백작 하면서 퍼거슨 서 알렉스 퍼거슨이라고 실제 근데 그건 그 퍼거슨도 근데 그 감독 그것도 원래 아니잖아요. 그건 상속되는 지위가 아니에요. 상속되는 아, 그냥 지위가 그 사람한테만 주는 예,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거는? 그러니까 명예직이죠. 특별히 공적이 예. 있는 사람한테 베컴이나 이런 아주 네. 유명한 공적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고 그냥 이어지는 게 있어요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뭐 노비 제도가 있었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확 사라졌잖아요. 족보도 다 섞여가지고 개족보 돼가지고 지금 다 사실 자기 그렇죠? 저 왕족이에요. 왕족이. 전주희 씨예요. 네. 아 그렇긴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다 본관이 있고 뭐 예. 우린 누구 조상이 나는 그걸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는 이제 양만산으로 예, 따질라 그렇죠. 그러면은 좀 농담스러운 말이 돼버려요. 그렇죠. 진지하게 받는 사람이 농담스러운 누가 있습니까? 돼버렸죠. 제가 뭐 실제로 광산 김씨인데 실제 광산 김씨였는지 알 수가 네, 없다고 그리고 사실. 저도 못 믿어요. 그냥 일제시대 때 족보 하나 주워가지고 그러니까요. 누가 그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족보를 사고 팔던 그게 이제 있었던 그 물론 시기가 이제 있었으니까. 어르신한테 이렇게 하게 혼나고 우리 니마 손산도 있고 우리 다 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재미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조상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도 되니까. 요즘은 오히려 종가 독자 그러면은 네. 장가하기 힘듭니다. 이게 짐입니다. 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실 좋은 거라고요. 사실은 이게. 북한은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고 네. 그 많이 최하층민들을 구성하고 있다. 제일 힘든 일을 네. 아직도 시키고 있다. 부역을. 네. 그렇다면 뭐그 위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 맞아 얘기하면 그 제일 밑에 그 종파분자 예, 종파. 네. 그러니까 그거 뭐 하나 얘기하다가 예. 반 언제든지 반국가적인 네. 어떤 그런 반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네. 성분이 있고 맨 밑에 있고 그 위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좀 일제 때부터 해가지고 막 어디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막 중국에도 친척이 있고 막 일본에도 있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척이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도 조금 경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 만약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그 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제 판단하는 기준- 거죠. 모든 걸 전쟁을 기준으로. 일단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니, 나뉘어 있었어요. 그게 네. 법으로 규정된 근데 건 그걸 아니니까. 체감했다는 거잖아요. 그 체감 당연히 하죠. 내부에서 왜냐면은 사람들끼리. 제가 아빠네 성분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단幹부가 최고란 말이에요. 네. 그 단幹부를 하고 싶었는데 네. 언젠가부터 이렇게 내가 철이 좀 들면서 나이를 먹고 이렇게 막 졸업할 때가 돼가니까 막 부모님이 너는 절대 단幹부를 못 한대요. 왜 못하냐 했더니 엄마 쪽은 중국이고 아빠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네. 아, 어머니께서 중국 거기에서 갈 수가 분이셨어요? 있네요. 아 중국분은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일제 때 중국으로 이렇게 살결차 넘어갔다가 네. 그때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원래 한국 사람인데 네. 네. 해방후에 넘어오신 거죠. 해방을. 아, 그것도 안 돼? 피가 근데 섞인 것도 아니잖아. 그 친척들이 다 있잖아요 중국에. 아, 중국이랑 결혼한 네.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친척들이 중국과 연결이 돼 네. 있다. 그래서 나는 제일 잘해봤자 우리 아빠도 근데 그래서 행정직 간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정직까지만 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결혼을 그 당은 아니고. 어머니와 네. 했기 때문이다. 네, 출신 그렇죠. 성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음. 그런 게 있고 그 위에 뭐 어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뭐 혁명가 집안이랑 비혁명가 집안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네. 이 밑에 아까 얘기한 두 네, 개 그건 중에서 이제 비점 힘든 완전 거거든요. 비혁명가고 예. 그리고 제일 최고 대빵은 그 빨치산 혈통. 네. 대박이죠. 뭐. 그게 대박이에요. 그리고 뭐 치안대도 아니고 뭐 중국에도 친척 없고 뭐 아무도 없는 일반 그냥 북한 평범하게, 사람이 그냥 평범한 한 중간에 있다고 치고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섞여 있네. 그쵸 막 섞여 있죠. 섞여 있지만 그러니까 네. 원래 저 혜택을 받은 게 어떻게 혜택을 받았냐면요. 네. 제 할아버지가 원래 한국 분이세요. 제주도 분이셨는데 아, 남쪽이요? 예. 네네 6.25 때 올라가셨대요. 아 오히려 월북을 네, 하셨던 우리 할아버지가 되게 인테리였대요. 인테리들이 많이 올라갔죠. 네. 엄청난 네. 인테리였고 막 네. 지금도 막 그 가족을 찾았는데 막 얘기 들어보면은 아 찾았어요. 네. 아 그래서 제주도 자주 가잖아요. 남아가지고 네. 아직도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왜냐면 아. 그 할아버지 동생이 네. 동생 작은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예. 혹시 할아버지가 여기서도 결혼했다가 가서 또 결혼하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그런 많던데. 게 있던데. 우리 할아버지는 총각 때 올라가셨어요. 아 중학교 네, 올라갔을 6.25 때 올라가시고 할머니 만나가지고 하신 건데 네. 찾았는데 얼굴을 봤더니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저는 딱 처음에 형제 한국에 때문에. 와가지고 2009년에 딱 네. 나와가지고 뭐 가족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내려가고 있는데 막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무슨 코미디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별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네. 똑같이 생겨. 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제 이름을 딱 들고 있는데 너무 우리 아빠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야. 그 삼촌이. 그래서 그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인데요. 가봤더니 뭐 그 사람들도 못 믿는 거예요. 또 네. 요즘 사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사진이랑 우리 아빠 사진 보셨더니 바로 맞구나. 누가 봐도. 그러고 그때 다행인 게 네.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네, 네. 보고 저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맞다고 형 맞다고. 네. 막. 똑같이 생겼다고. 또. 네. 아니, 보면 자기 형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총각 때 오셨으면 그러니까 남쪽 가족들이 직접 본 사람은 할아버지가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그런- 할아버지 안 계셨으면 사실 좀 어려웠겠죠.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안 되면 병원 가서 DNA 뭐 어차피 DNA 뽑아가지고. 뽑아도 되게 아니, 하시니까. 뭐 그렇게까지 네, 근데 뭐 나 거의 뭐 네. 너무 긴 시간 동안 떨어져 그렇죠. 살았으니까 남처럼 참 돼버려서. 그것도 묘한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닮긴 닮은데 되게 신기할 개인적인 것 기억은 같아요. 전혀 없는데 네. 어쨌든 연결은. 근데 참 이게 저도 참 이게 피는 좀 못 속인다고 혈통주에 네. 너무 물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네.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랑 둘이 와가지고 없잖아요 주변에 네. 친지가 없는데 되게 찾으면 얼마나 그 기쁘겠어요. 삼촌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삼촌들이랑 너무 성격이 똑같고 막 성격 하는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생긴 것도 똑같고 이게 혈통주의가 근거가 있네요. 이렇게. 유전도 유전이지만 가풍이 그러니까 가풍이 이어지는 거죠. 가풍이. 피는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예, 뭔가. 그런 것도.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어질 건 거의 없는데 물론 그렇죠. 할아버지의 이제 성품은 문화적으로 이어진 게 그렇죠. 있겠지만 그 유전자적으로 어떻게 뭐 이러이러한 행동 양식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고 막 하다 보면은 행동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하는 짓이 막. 아 이게 또 이게 논의가 나눠지는데 네. 저는 가풍이 이어졌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유전이 아니고 뭔가 생활 습관이 비슷한데 그거를 이제 자식들이 배우게 되잖아요. 저도 할아버지를 얼굴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 네. 할아버지 태어나고 바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그렇게 이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완전 아기 때니까. 어쨌든 작은 할아버지 언제 찾았어요? 저 2009년에 와서 바로 찾았죠. 바로 찾았어요. 네. 와서. 잘 됐네. 할아버지 엄청 진짜. 진짜 좋아하셨어요. 진짜 좋아하셨어요. 진짜 좋아하시겠네 진짜로. 형이 돌아가신 줄 알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고 막 여기서 영원 결혼식 막 시키고 했대요. 근데 아, 예. 우리 할아버지 잘 사시다 90년도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2009년에 내려왔으면 그 전에 한창 이산가족 이산가족 하고 할 했을 때는 신청도 안 하셨었던 건가? 그때 못하죠. 북한에서 그런 거 못해요. 북한에서 못해요? 네. 여기서도 안 했나 보네, 근데 제주도에서도. 여기선 당초에 죽었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러니까 영원 결혼식 뭐 했겠죠. 아니, 전혀 아예 소식 자체가 어디 간지도 몰랐대요. 어디 갔는지도 몰랐대요? 북한 간지도 몰랐어요? 몰랐대요. 총 맞아 죽은 줄 알았대요. 그냥 전쟁 중에. 그럴 수 있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남한에 이산 가족이 있는 가족도 별로 신분이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그게 알려지면 오히려 북한 사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저희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게 예. 저희는 좀 괜찮았잖아요. 네. 뭐 괜히 그걸 찾겠다고 그러니까. 나댔다고 그렇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근데 면이 또 있겠네요. 인테리어였다고 하시니까 할아버지께서 인테리어인데 월북을 했어.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공적을 많이 그쵸. 쌓으셨겠지. 네. 우리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남조선 혁명가라고 분류가 돼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알아서 가신 거잖아요. 그런 거네. 남노당 뭐 출신 뭐 이런 그쵸, 느낌인가 그렇죠. 그럼? 뭐 그런 느낌이고 남노당까지는 아니었는데 예. 아니 근데 그럴 수 그 있어요.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드는 게 제 할머니께서 아마 일본에 사셨던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저 친척분들도 일본에 계시고 나도 그럼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난 그렇죠. 사람이면은 일본에 친척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그 할머니가 조총련이다. 그럼 또 괜찮아요. 대박인 거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그럼 더 이렇게 조총련들이 뭐 자금 지원을 많이 해줬으니까. 그럼 그것도 그렇고 제가 북한은 그런 거예요. 막 어떤 그 자본주의 그 유혹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지. 조총련들은 다 알 근데 거 그 아니야. 유혹을 아는데 이겨냈다. 그거를 유혹을 이겨내고 막 충성심이 높다.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엄청 거기선 뭐 대접을 받죠. 모든 게 진짜 다 전쟁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거기에 막 조총련 가족 있잖아요. 있으면은 원래는 그 해외에 사는 어떤 친척이나 뭐 누구들이 보내는 돈이나 뭐 물품 이런 거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조총련은 받아요. 그러면 그런 아까 추신선 얘기를 꺼내신 게 그런 성분인 본인의 성분 때문에 내려온다는 생각도 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결정적인 계기가 저희 어머니가 먼저 가셨단 말이에요. 3년 전에 저보다. 아 그래요? 2006년에 남한으로 6년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네. 남한에? 남한에 아니라 중국에 갔죠. 중국으로? 중국에 갔는데 그때 어떻게 가냐면 저희 어머니는 저쪽 백이 있었으니까 백으로 해서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여행으로 중국에 갔어요. 3개월 기한이었는데 3년 동안 안 온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 막 3개월 기한인데 3년 안 들어왔어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몇 살 때? 본인 몇 살 때? 그때 뭐 2006년이면 14살 때. 예, 14살 때? 그러면은 그때쯤 나가고 나서는 본인하고도 전혀 연락이 안 됐어요? 네. 한 2년 연락이 안 됐었어요. 엄청 아예. 슬펐겠네 그럼. 좀 정말 신났을 거야. 막말하면 진짜 짱나고 막 아씨 나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러니까. 좀 정말 짱났어요. 근데 아빠도 돌아가셨고 그때는. 그럼 언제 그 전에? 아빠는 아버지는 그 전에? 엄마가 저희 아빠가 제 13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확실히 원래는 아빠가 다 이렇게 저희 생계를 책임지셨는데 아빠 돌아가시니까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멀리 봤죠 우리 엄마가. 안 될 것 같다. 일단 그러면 중국 가서 기반을 잡아놓고 친척 있잖아요. 네. 엄마는 원래 갈 생각은 없었어요. 가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오자. 왜 그 갈 생각을 못하냐면은 원래 북한 사람들이 세뇌를 너무 강하게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국을 배신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안 해요. 본인 집은 잘 사는 집이라 가지고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못 살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잘 못 살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저 미제국주의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 오히려 거라고. 더 그렇다. 네. 못 배울수록 더 뭐죠? 그런 거야. 그냥 하는 소리인지 우러나오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저 장모님 일 못해서 그런다 하면 그냥 바로 총 맞는 건데. 하여튼 그러면 어머니께서 어쨌든 3년 만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2년 만에 연락이 오셨어요? 편지가 왔더라고요. 편지 왔는데. 그 편지도 불법으로 들어온 걸 거냐? 아니 그 국제우편으로 해서 왔죠. 그거는 왜냐면 엄마가 거기 가서 뭐 그거 했대요. 여권 연장을 했대요. 다시 또 그래가지고 한 1년을 만들었대요. 근데 뭐 그때 보낸 게 거의 한 1년 뒤에 왔더라고요. 뭐야? 1년이 걸렸어 편지가. 아무튼 뭐 그렇게 왔더라고요. 예. 한 7개월 온 것 같은데 중국에서 거기까지. 뭐 시스템이 그래서 막 봤더니 막 날짜가 무슨 그 작년도 날짜 막 있는 거여서 이거 살아 있구나. 난 엄마 죽은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다행이었겠네 진짜. 근데 뭐 엄마 뭐 좀만 돈 좀 더 벌어서 갈게 뭐 이런 거 보낸 거예요. 약간 고아원 느낌인데. 그래서 막 아씨 오나 보다 손가락 기다렸죠. 근데 온 건 근데 그 3년 뒤에 후로 계속 보이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희 엄마 왜 안 오냐고. 너희 엄마 안 오면 너 깜방 갈 수도 있다고 막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조금씩 무서웠죠. 그래서. 근데 그 보이부라는 것도 다 동네 사람들 아니에요? 동네에 아니요. 있는 보이부? 중앙 보이부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이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감시하는 시보이부 다니는 네, 시. 그러니까. 우린 시예요 시. 청진 시 보이부.
그리고 도보위부가 있고 구역보위부는 경찰이랑은 없어요. 다른 거잖아요. 그건. 경찰이랑 여기로 치면 국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인데 지부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 완전 감시사회라서 그 공산주의. 네, 그리고 거기는 진짜 당이 열세 그다음 보위부였어요. 그러니까 뭐 군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볼 때는 지역사회 이게 밀착이 돼 있는 거는 네, 보위부가 군보다는 최고. 보위부다. 보위부에 그러니까 경찰에 걸리면은 어떻게 뭐 몇 대 맞던가 아니면 돈 주고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직인 것 같아. 우리 보위부도. 국정원도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경찰 뭐 이런 항상 느낌이라고 우리 그러나?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조직이 작잖아요. 옛날 2차 대전 때 그런가? 막 그 옛날 그 글쎄. 독일 있을 때 파쇼 독일 있을 때 네, 네. 그때 막 뭐 게스타포 네. 막 네, 그런 느낌? 느낌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생활이 얘가- 밀착돼 있는 거죠. 네, 생활이 밀착되고 사람 수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훨씬 많겠죠. 엄청 많죠. 그런 데다가 인력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일단 하늘부터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뭐 경찰들은 그냥 뭐 어디가 싸움하고 뭐 어디 뭐 네. 도둑질하고 이런 애들 잡아가고 그러니까요. 걔네는 이렇게 치안 유지가 안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좀 이렇게 감시하는 불순하거나 거죠. 예. 감시. 어떤 해외 한국 드라마를 본다던가 뭐 이런 그런 거. 어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도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요지들을 미리 찾아가지고 그냥 싹 꺾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보위부에다가 이제 뇌물을 주면은 어느 정도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위부가 조금 안 먹히죠 그런 게. 예, 안 왜냐면 먹히죠. 보위부는 충분히 많거든요. 돈이 워낙 자기들이 있기 보위부 때문에. 사는 애들 그러니까 제가 외고를 예. 다녔잖아요. 예, 예. 왜 저희 학교는 한 60%가 보위부 자식들. 이렇게 많아? 그리고 한 30%가 단幹부 자식들. 그럼 나머지 한 10%가 정말 공부 정말 천재인 애들. 아, 아니 근데 보위부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산 안 하는 언제 거죠. 북한이라는 국가에서는 조직을 중요한 유지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충성이 자원입니다. 아, 체제- 충성 캐내는 거예요. 걔네가 체제를 유지시키는 건 마찬가지 사실. 걔네가 없으면 너무 자본주의에 물든 시선으로 보지 마세요. 이게 아니, 돈을 아니. 안 만든다고 생산성이 없는 게 아니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과연 그러니까 북한처럼 어떠한 의사 자체를 통제함으로써 자기들의 전체적인 부가 커질까?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스타일은 이제 현 시점에서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막 과다하게 경쟁을 막 시키고 정말 알아서 막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막 사회가 커져 나가는 거고 그거를 사실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혀. 그건 뭐 워낙 딴 방향으로 오랫동안 흘러왔잖아요. 여기랑 거기는. 그렇긴 하죠. 거기서 우리- 자본주의 논리를 들이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이제 세뇌를 당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우리 체제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보다는 낫다는 우월적인 인식을 난 갖고 있다고. 그런 것도 우리도 세뇌당한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 근데 다른 그런 거는 사회에서 살아보지 우리가- 않아서. 결과론적인 어느 정도? 얘기잖아요. 그 네. 체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키죠. 네. 그 어렸을 때부터 50년, 100년, 50년 이상 지나 보니까 결국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교육을 그렇죠. 그 시키거든요.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사실 저는 지금도 계속 드는 생각이 뭐 옛날에 김일성 있을 땐 잘 살았대요. 이런 얘기 해요. 아니 맞아요. 맞다고 그러다 천리마 운동 한창 할 때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다 그러잖아요. 뭐 잘- 예. 약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 아 실제로 잘 살았대요. 있어서? 그래가지고 막 한국에 뭐 홍순하고 했을 때 거기서 오히려 네, 반대로 도와준다고 도와주고 했다고 막 뭐 하더라고요. 시멘트 보내주고 그런 적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천리마 운동과 새마을 운동의 어떻게 보면 이 대결이었던 거지. 네. 체제 대결 하듯이. 근데 그럴 맞습니다.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일제 시대 때 그쪽에 공장이 다 있었는데 모든 네, 기반 시설이 그렇죠. 다 이제 북한 위주로 돼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게 공산주의가 무조건 독재로 그러니까 독재가 있어야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독재자들이 그냥 채택한 체제가 공산주의여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가 뭐가 좀 서두냐 궁금해요. 네. 그런.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보통 같이 간다라고는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독재에 그렇죠. 의한 자본주의 얼마든지. 사회민주주의도 있잖아요. 있죠. 너무 복잡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경- 생각을 경제 하면은 체계. 그래서 막 공산주의 하면은 무조건 독재자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연결되죠. 중국도 좀 네. 비슷한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뭐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들이 독재자들이 근데 이 그거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나는 너무 그게 좀 의문인 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론 그만으로도 충분히 이상적인 그 사람들의 그걸 자극한다면 꿈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뭔가 네. 더불어 잘 사는 이거에 대한 자극을 하는데 왜 그렇게 굳이 막 감시 체계를 근데 만드는 왜냐면 잘 안 되니까. 왜안 되나 그게 안 싶은 돼.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본능은 원래 욕심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인간이 욕심을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실 제가 볼 때는 간과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음. 이론을 만들 때 그냥 모든 사람이 이상적이다라는 전제하에 사회재산을 원하지 않을 거다. 네. 더 그러니까 예를 많은 걸 들어서 원하지 막 않을 거다. 그 막스가 뭐 쓸 때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랑 자본가랑 뭐 무산자 프롤레타리아 네, 네. 그 뭐냐 대립관계 썼잖아요. 근데 막 자본가는 막 욕심이 많아서 막 재화를 다 갖고 있고 막 생산수단 갖고 있고 노동자는 그 착취 당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볼 때 이 착취 당한 사람들이 만약 이렇게 다 주면은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노동자였던 자본가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들도 똑같은 욕심을 갖고 어차피 있다는 욕심 걸 가진 건 똑같고 생각을 안 한 게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분배 정책을 찬성하는 게 왜냐하면 GDP를 정확히 딱 인구수로 나누면은 제 연봉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전 찬성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그걸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그때부터 싫죠. 실죠. 다 필요 싫죠. 없어. 왜 그거는. 대꼴 불가능한 그러니까 거냐. 그런 그런 거 거죠. 필요하게 나는 근데 그런 생각 좀 하는 게 또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야. 아주 많은 사람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평균 이상이에요. 근데 평균 이상인데 이걸 이 누적된 모순이 쌓이면은 어느 네. 순간 죽창을 사람들이 꽂는다고 나한테. 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 그거를. 가진 자들도 적당하게 이거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국가 단위까지 가야 고민하지 개인 부자가 그런 개인 것까지 부자가 뭐 고민하나요?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가지는 않았죠. 근데 이게 막 그런 막 옛날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지주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네. 막 산적들이 와가지고 네. 지주 죽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산적이었을 거라 이거지 네. 나는. 그 마을 사람들이다가 아. 산적 대쓴 사람들이 원한을 그렇죠? 갖고서 네, 쳐들어가서 막 그렇죠, 그럴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옛날에 꼭 그런 국가까지만 거 가지 않더라도 막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싶었던 거고. 집에 경호원을 고용하고 그렇죠. 경험을 고용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얘기하고 보니까 공산주의 자본 그 사회주의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막 말을 하면서 위험해요, 찬양한 이 사람. 듯한 아, 발언을 잡혀갑니다. 했는데. 북한에서는 이미 잡혀갔습니다. 아니, 논리 자체로는 매력적이잖아요. 논리만. 그러니까 더불어 잘 산다.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더불어 그러니까 잘 사는 이론이니까. 그러니까 참 발상은 좋았다라고 네, 발상. 하죠. 하지만 실현은 어려웠다. 근데 그 뭐야 뭐 막스인지 뭐 하여튼 그 서양 아저씨 할아버지만 생각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그렇죠. 이미 굉장히 동양에서도 늘 있었던 얘기예요. 비슷하게 사는 이거를 추구하는 요거는 그런 무슨 뭐더라? 레닌이 좋아했다는 무슨 소설책을 최근에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제목이 그거였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막 여직공 어떤 여자분이 바느질을 하는 일을 하는 직공이 거예요. 나오니까 보면 딱 네. 공산주의 냄새 네, 확 나는 거지. 직공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가 조합을 만들고 네. 그 조합 체계에서 너무 일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바느질을 너무 잘해. 그래서 그 여자가 근데 자기가 만들었지만 자기가 처음에 자본을 약간 대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나 왜 이렇게 들은 거 같지? 이거 시스템을 어디서? 돌렸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자기 혼자 갖지 않고 그 이익을 분배해서 가져가요. 그리고 막 그 안에서 복지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뭐 애를 낳고 오면은 뭐 어떻게 하고 네.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책도 막 서로 자기들끼리 독서 모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옛날에 무슨 상록수인가 그 책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누구야 있죠. 여자 네. 여자 압니다. 최머식인가 여자 네네. 나오고 그런 느낌의 책인데 아직 다 못 봐서 결론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 뭔가 자본주의와는 좀 다른. 공동생산, 예, 공동분배 그런. 근데 느낌이죠. 그것도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나눠줬으니까 그런 거지. 자본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여자분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근데 그런 사회주의적인 이상이 네. 성분 구분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성분은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죠. 그거는 그냥 그렇죠. 통제 사회, 그러니까 독재 이거- 뒷받침하는 거랑 저는 상관이 되게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정말 이 지구상에 진정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존재했었나가 궁금해요. 잘안 되고. 아주 작은 단위로는 있을 수 아니요.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다 보면은 그거 한 세대 이상 간 소규모 공동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가족. 거기도 그치? 이제 아까 가족. 우리가 지금 가족 단위. 가족도 조금 커지면 이제 금방 남대기일 쓰고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남대기일 카리스마적인 한 명한테 사실상 통치받는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싸우다가 깨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그러네. 그러면은 종교를 만들어가. 출신을 따질 정도로 인간을 못 믿는 면이 그게 그렇죠. 뭐 사회주의예요, 있었다면 그게. 있었다면 또 맞아요. 반대로 또 너무도 이상적으로 사람들이 욕심 없이 할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했었던 게 아닐까. 아 그러네. 그런 면이 있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북한도 그렇고 마치 그 사람이 당연히 갖고 있는 건데 너는 네 출신이 그래서 그런 욕심이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그냥 그렇게 몰아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는 그런 그 출신이 그러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엔 같은 말이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지. 네. 예를 들어서 진장님이 출신이 안 좋아요. 출신이 안 좋고 평범한 자강님은 평범한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집에 그 머리인데 내가 일부러 진장님이 출신이 안 좋다고 하면서 하나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뭔가 자꾸 자기 집에다 뭘 쌓아놓는 거야 막. 네. 집에다가 막 쌀로 쌓아놓고 막 쌓아놔. 그래서 야 넌 진짜 출신이 안 좋아서 이랬다 하면서 완전히 조져버리는 거지. 어디 가가지고 막 보내버리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광한테 가가지고 자광한테는 너는 평범하고 출신도 안 좋고 평범하고 좋으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억압하는 기대 거지. 심리라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이제 해주면은 나는 쟤랑은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을 완전 조지는 걸 봤는데 이 평범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통제가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원활해지면이 있겠네. 나는 저 우리 부모는 안 그래서 다행이다.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회 안정성 확실히 올라갑니다. 계급이 생기고 그런 공포를 계급이 생기면 근데 사회의 생산성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그 하층민이라면 좀 그렇고 성분이 안 좋은 계급이 네. 소수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분이 안 좋다는 사람들을 잘 못 살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하층민으로. 그런 사람이 많으면 하긴 거기 뭐 뒤집어지겠죠. 그게. 네.
인도는 어떻게 돌아가나? 너무 저도 그렇죠. 정말 인도가 신기해요. 거기서는 제일 심한데 글쎄 인도 사회를 이해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여행 인도도 가서 우리나라와 같이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이런 남북 분단이라던가 또는 뭐 오랜 식민지였다던가. 있긴 꼴찌 없어. 있죠. 근데 꼴찌 없죠. 그 계급 그 인도의 계급 사회가 어떤 그런 거랑 연관돼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야, 그냥 그 근데 문화 전통적으로 걔- 수천 년 된 걔네들은 계급 때문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그것 때문에 사회 분쟁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한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뭐 수드라 이런 애들이 막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내세관이 있어서 그런 거. 10억 정도 되니까 인간이 네. 계급이 있어봤자 그 제일 높은 계급도 한 1억 명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리고 지네 계급끼리만 살아도 충분히 뭐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너무 사이가 크니까 그런가 그럴 싶기도 수도 있죠. 하고. 아 근데 뭐 자강님의 네네. 그 탈북 동기를 듣다가 출신 네네. 한번 얘기하고 아, 아니 이제 자기 뭐 우리 방송이 원래 이런 예, 거예요. 다양한 네. 얘기를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또 네네. 다음 얘기 이제 진짜 나온 얘기를 좀 들어보죠.